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소 진행하는 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온통 뉴스가 안희정밖에 없네요. 안희정. 뭐 아무것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분노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시 뭐 둘이 내연 관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미투 운동은 끝났다. 강경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사건 자체가 한국 사회에 던져진 파장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럽네요. 이게 무슨 연예인들 로맨스도 아니고요. 열애설도 아니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판결이 성범죄냐 아니냐 이제 이거를 재단하는 어떤 그런 성격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무슨 결론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공인된 뭐 그런 논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민중의 소리에서 오래 일했던 기자로서 약간의 진보적인 성향은 있지만 스스로는 매우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연차 많은 기자의 어떤 생각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매체 입장은 사설로 보통 나가니까요. 일단 민중의 소리 사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설 권력형 성범죄의 면죄부 준 안희정 판결. 비서성 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업무상 위력을 좁게 해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지휘 및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본다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력의 의미를 좁게 해석했다. 막강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 씨 사이에 형성된 권력관계의 현실에 눈 감은 결정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게 권력관계의 특징이다. 이를 부정하는 재판부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도 위력에 대한 성폭력이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성폭력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를 탓하는 낡은 편견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판결이다. 피해자에게는 엄격한 입증을 강조한 재판부가 이를 안 전 지사에게 요구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안 전 지사가 나중에 번복하기는 했지만 김 씨가 폭로한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성폭력을 시인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사자가 가해를 시인했다가 번복한 것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의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우는 기존의 태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구태의연한 판결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부는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없다며 죄형 법정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권력자의 자의적이고 가혹한 법 적용을 막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죄형 법정주의가 되려 안 전 지사 무죄 선고의 근거로 이용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 부분 좀 어렵네요. 권력자의 자의적이고 가혹한 법 적용을 막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죄형 법정주의가 되려 안 전 지사의 무죄의 근거로 이용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네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지 않는 너무나 쉽게 입법 정책성 문제로 책임을 돌렸다. 약자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 법률 해석은 법에 따른 판결과 상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원칙을 사회적 정의 실현이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오용했다.
권력형 성범죄의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와 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기록될 만하다. 1심 재판에도 불구하고 낡은 인식과 관행을 뜯어고치려는 거대한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흐름은 당연히 2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반영돼야 한다. 네. 저희는 사설을 좀 거칠게 쓰는 편은 아니죠. 네. 민중의 소리 사설이었는데요. 마지막 단락을 곱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한 새로운 변화와 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기록될 만한, 이게 1심 첫 판결이죠. 미투 운동 시작에. 그래서 아마 좀 더 많이 관심이 쏠리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매체마다 조금씩 논조가 다르죠. 성향도 좀 다르고요. 한겨레 사설도 좀 말씀드릴게요. 한겨레는 저희보다 조금 더 세게 썼습니다. 가해자 중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안희정 판결. 저희는 제목이 권력형 성범죄의 면죄부를 준 안희정 판결 이렇게 나왔고요. 네. 한겨레 사설 가해자 중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안희정 판결. 큰 틀에선 비슷한데요. 저희보다 조금 난이도, 수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아니고요. 소개해 드릴게요.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4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쪽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기존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이번 판결은 올해 초 서지영 검사를 시작으로 터져나온 미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중심의 법적 문턱이 여전히 높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판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이 여럿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력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 있어서 피해자의 내심이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적어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물적 증거와 정황이 없다며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입증 몫을 오롯이 피해자에게 미루는 듯한 판단이요. 바로 그 점이 수많은 피해자를 침묵하게 해왔다는 현실을 관과한 것이다.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제대로 헤아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물리적 강제력이 없으면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을 드러낸 것은 재판부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수준은 물론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강간 기준 판례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대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내심으로 반하는 상황이었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체계에선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 볼 수 없다.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죄형 법정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90년대 초 서울대 신암흑의 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제기됐을 때 이게 범죄면 대부분 범죄자일 것이라는 비아냥도 컸지만 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한 발 진전된 성범죄 기준을 확립할 수 있었다. 미투 이후에도 여전히 업무상 위력 범위를 좁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두고 퇴행적, 권력형 성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지은 씨의 폭로 이후 논란은 피해자는 피해자스러워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강고한지 확인시켜줬다. 이 부분 정말 동감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스러워야 한다. 이번 판결이 성폭력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왜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않았냐, 빌미를 준 것 아니냐, 피해자들을 고립시키고 좌절시켰던 사회의 고정관념을 자칫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하지만 단단히 바위 틈을 비집고 나오기 시작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번 드러난 모순은 반드시 깨진다. 한겨레 사설이었고요. 어쨌든 여성계 쪽은 굉장히 이번 판결에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죠. 오늘이 15일이니까요.
수요일이죠. 16일, 17일, 목, 금, 토, 18일, 8월 18일, 네, 8월 18일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저희 페이스북 타임라인도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고 사실 또 이 법조 기자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서 판단에 대한 어떤 뭐 스스로의 근거 기준을 세울 수는 있겠는데 이 법원이 좀 되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사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을 해야 하는데 법이 없다. 국회는 법을 만들라라는 얘기죠. 형사로 처벌할 법이 없다. 그래서 더 조롱을 받는 거 아닌가. 법원이 어떻게 해서든 법조항을 뭐 백성들이 모든 걸 다 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법률 조항들은 저는 이미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국회는 법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자가당착이죠. 제가 어제도 1등 신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1등 신문 잘 썼습니다. 제목이에요. 일면인데요. 현행법으로 무죄. 현행법으로는 쉼표 무죄. 이게 제목이에요. 센터에 딱 박혀 있습니다. 일면에. 요즘은 신문들 잘 안 보시니까요.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진 않는데 기사도 참 잘 썼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발췌해서 요약해 드릴게요.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주장이죠. 형법에 나오는 이 죄는 강간과는 달리 폭행 협박이 아닌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앞세워서 성관계 및 추행을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게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 씨의 관계는 지시복종 관계로는 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압도적 지위라는 위력을 이용해 김 씨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안 전 지사에게,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재판부는 일단 안 전 지사에게 김 씨와 강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업무상 위력은 있었다고 봤다. 안 전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김 씨에 대한 임면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썼는지에 관한 사실상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로 지목된 김 씨의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건 당시 김 씨가 보인 여러 언행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결의 사설에 나와 있죠.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한다. 네, 이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참 이게 답답한데요.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된다. 이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도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씻고 오라고 했고 김 씨는 저항 없이 응했다고 했다. 이날 호텔 예약은 김 씨가 직접 했다. 그런데 호텔이 만실이 아닌데도 만실이라며 안 전 지사의 운전비서를 다른 숙소로 보냈다고 한다. 김 씨는 또 지난해 9월 스위스 출장 때는 본인의 방을 안 전 지사와 같은 호텔 동으로 바꾸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동료 신모 씨가 안 전 지사 방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김 씨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뭐 이런 류의 조선일보니까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잘 다루고 있긴 해요. 뭐 김지은 씨 입장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성고문 요약도 박스로 아주 잘 써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1등 신문 찬양하니까 좀 낯선데요. 이런 건 참 잘해요. 잘한 거는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본받을 만한 편집이고요. 본받을 만한 기사입니다. 성고문 요약인데요.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전해드려 볼게요. 이 사건의 공소 요지는
피고인이 안희정이죠. 피고인이 업무상 하급자로서 수행비서인 피해자 김지은에게 피고인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과 도지사로서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간음과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된 구체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됐으며 피해자의 인면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본다면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나 다른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개별 범행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첫 간음 행위인 2017년 7월 30일 러시아 호텔에서 간음에 이르기 전 경위와 상황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 그러나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고 외롭다고 안아달라고 말했다는 것을 위력 행사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음을 당했다는 몇 시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아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애쓴 점, 함께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로서 열심히 일을 하려 한 것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참 이게 네.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이에 제압당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법정에서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된 상화원 사건, 보직 변경 문제 등은 피해자 해명 자체가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무죄. 이런 건데요. 한 줄 요약, 이게 딱 맞아요. 현행법으로는 무죄다. 제가 이 판결을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력이라는 거 말이죠. 위력. 네, 위력.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결정권을 뺏었다. 이게 위력인데요, 위력. 사실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위력. 안희정이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뺏을 수 있습니까?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 없습니다. 안희정의 최후 진술이고요. 그리고 김지은 씨, 피해자의 최후 진술. 피고인의 경선 캠프에 오기 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고 상사의 평가에 의존해 계약이 연장되는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오면서 꼬리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력서나 경력이 아닌 평판조회가 앞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줄여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희정은 지사님이었고 제가 모시는 상사였을 뿐입니다. 피해를 당할 당시에도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거절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력이요, 위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이게 이제 위력을 해석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이런 판결이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그 줄을 하나 그어준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무죄다. 이렇게 말이에요.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도 난리인데요. 몇 가지만 좀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촛불 사회자신 우리 인권운동의 대모님 격인 박진 선배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어요. 엄마 이젠 그래도 되는 거야? 땅콩은 따님입니다. 네, 땅콩이 물었다. 안희정 무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 그래도 되는 거냐는 그 질문 앞에 한참 머뭇거렸다. 그래 아이야, 이제 그래도 되는 것은 피해자가 증거를 내놓지 못할 테니 아래 것들은 마구 더듬어도 된다. 법이 보호해 줄 거야. 네 사타구니와 네 가슴을 자기 것이냐 생각하지 말아라. 그놈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너도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되려 물을 테니 말이다. 어떤 엄마가 그랬대. 네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하지 말거라.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놈을 죽여버려라.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라고도 이야기했지. 엄마는 말이다. 만약 눈꽃만큼이라도 너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너는 그놈을 죽이지 말아라. 절대 내가 살인자가 돼서는 안 된다. 대신 엄마가 법에 묻지 않고 그놈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 끝까지
지옥 끝까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 말했다. 아직도 안희정 무죄에 대해 법이 그런 것에 대해 용서가 되지 않는다. 무엇을 입증할 것인가? 살아서 온몸으로 증언을 하는 그녀가 그 권력 앞에. 사실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딸이 둘 있는데요.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이제 6살 꼬꼬마 막내가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일을 당하면요, 제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런 분노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이런 판단 가지고 점잖게 법이 이런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무죄 아니냐, 어떤 이런 식의 뒷말들이요. 아니 서로 연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인정되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사법부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입법부에다가 법 만들어라, 우리는 법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인의 문제다 보니까요,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네, 페이스북 패친인데요. 사실관계를 보면서 판단을 한 거겠죠. 좀 뭐 연애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결론이에요. 뭐 이런 입장도 있다고 얘기를 해드려 봅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봬도 여자입니다.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을 바라보는 한국 남성의 시선이나 사회 구조에 대해 비분간개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이라이트가 남성들의 성폭력, 성추행, 성적 무례에 대해 이걸 여성들 처신이 잘못되었다고 귀결하는 사회인식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기탱천을 느낍니다. 이렇게 일단락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말마다 이 여성분들이 시위를 하고 계시죠. 뭐 쓰레기 찌꺼기들이 메갈이라고 얘기하는 그 집회 및 시위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안희정은 도덕적으로 명백하게 유죄입니다만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판결인 거죠. 왜냐하면 이 스캔들이 위계에 의한 강압적 폭력이었느냐, 내연 관계였느냐에 따라 안희정의 법리적 죄상의 유무가 달라질 텐데,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김지은의 의중이겠습니다. 그녀의 의중이. 나는 정말 상대가 밥맛 없고 싫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걸 거역할 경우 내가 당할 불이익이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의 끝에서 벌어진 일이어야 안희정은 법리적으로 당연히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주장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선거 때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캠프에서 그녀의 포지션을 안희정의 수행비서가 아닌 그보다 훨씬 권위 있는 포지션으로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안은 그녀가 안희정으로부터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당한 이후 일입니다. 때문에 싫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안희정이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저류의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녀가 안희정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캠프 운영진에 지나치게 거칠게 컴플레인을 하고 무려 10번이 넘는 면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길을 써서 안희정 가까이에 함께하고자 했다면 그녀의 의중이 안희정을 싫어하거나 두려워서 그랬다고 보기는 힘들죠. 또 이것은 김지은 씨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드라이 앤 팩트를 얘기하자면 그녀는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가 남편의 성폭력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혼을 거들먹거리자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똑 부러지는 정당한 의지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이 대충 묵인하고 마는 남편과의 성관계조차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녀이다 보니 안희정이 신같은 존재라서 말할 수 없었다에 힘이 실리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안희정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희정이 평소에 카사노바 기질이 있고 어떤 여자라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근본 없는 시건방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 여자 관계가 싸가지 없었을 법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두 사람의 내연관계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부적절한 내연관계는 소유 간통이지요. 이것은 도덕적으로는 규탄받을 일이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에서 법리적으로는 무죄인 건 맞지 싶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논리의 비약에 빗대어 말하자면 남자들의 여성과는 그의 일처리 방향과 기가 막히게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드는 것이 해놓고도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이 땡땡을 봐도 그렇고 다 받아들이고 내가 거둔다는 메가패스 아니정하며 고에 가까운 그로테스크함이랄지 괴기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김모 감독 작품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이 새끼들이 여성에게 하는 짓과 일하는 꼬라지가 참으로 일관성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각설하고. 그러나 김지은 씨, 김땡땡 씨는 미투의 범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다 배신당하고 뭐 된 듯 싶네요. 그렇지만 저들이 법리적으로 무죄라 해서 도덕적으로 무죄는 아니죠. 그러니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병신된 게 아닙니다. 나같이 안희정 지지자였거나 혹은 이 땡땡에 호감을 가졌던 유권자들이 그들의 인간성을 가늠해보고 지지를 거둘 수도 있는 해안을 제공해주는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랫도리를 잘못 눌리는 것들은 10중 8구, 윗도리도 잘못 눌리는 것들이라는 걸 눈치 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번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무죄. 이게 참 1등 신문 카피인데요. 제가 오죽하면 이걸 들고 왔겠어요. 이 한 문장으로 대두되는 말이죠. 현행법으로는 무죄. 우리 그 집회 및 시위하시는 여성분들이요. 좀 그 비방용 언어입니다만 유존무죄, 무존유죄, 유죄 뭐 이런 식의 거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요. 피해자가 무엇이든 입증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사법부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젠더 감수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저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초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좀 많이 여성스러워지긴 했는데요. 글쎄요, 아마 회사에서는 저를 거의 마초의 끝판왕 정도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밤길을 걸어가는 와중에요. 앞에 가는 어떤 여성분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밤에 가로등도 좀 잘 없고 그러면 왠지 좀 으슥한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밤 좀 으슥한 거리니까 좀 밝은 데가 나올 때까지 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좀 뭐 일종의 에스코트 아닌 에스코트? 네. 뭐 그런 걸 좀 해주자 싶어가지고요. 간격을 좀 맞춰서 따라갔어요. 그런데요. 골목으로 택시가 한 대 들어왔는데요. 그 여성분이 얼른 택시를 집에 타고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되게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좀 억울한 편도 있고요. 남자들은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젠더 감수성 대충 어설프게 이해를 하지 그게 어떤 마음인지 심정적으로 완벽하게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딸 둘을 키운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놀이터에 갔는데 애들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큰애가 태권도를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키가 165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남들이 보면 고등학생인 줄 압니다. 이 조그마한 남자놈이 와서 이제 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큰애가 발이 기니까 태권도를 다닌다 그랬죠. 툭툭툭툭 걷어차니까 근처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꼬마 놈이 화가 나가지고 둘째를 확 미는 겁니다. 애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밀려 넘어져서 한참 울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놀이터 떠나가게 한번 생쇼를 하고 생지랄을 한 적이 한번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까지 갔다 오는데 별일이 없나? 저녁 6시만 돼도 얘가 잘 들어왔나? 이제 뭐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밤 늦게 돌아다니는 딸들을 키우시는 우리 모든 이 땅의 부모님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이번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도 저랑 좀 사실 남자들은 이런 류의 얘기를 가지고
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기승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미투 때문에 여러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알만한 학자, 알만한 지식인, 알만한 진보적인 분들, 이분들이 밤에 이분들의 밤 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꼬장을 부리는지, 그분들이 어떤 위력을 보이는지, 술자리는 왜 그 교수님 옆에 앉아야 되며, 이런 온갖 얘기들을 한 번에 다 듣게 됐어요. 정말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젠더 감수성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생활 환경이 좀 여성스럽게 컸어요. 어렸을 때 말고요. 그러니까 20살 넘어서요. 대학교도 인문대학을 나왔고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밤 10시에 왜 그렇게 집에 빨리 안 들어오냐고 전화를 받는지, 술 조금만 먹어라 계속 얘기 들어야 되고, 여자는 왜 담배를 피냐, 넌 남자니까, 넌 여자니까, 이런 류의 차별들, 그 82년생 김지영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런 어떤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그 젠더 감수성이라는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미지의 영역에 막 문턱을 넘네 마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젠더 감수성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일단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지면 피해자 중심으로, 내지는 뭐 여성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좀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제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작게 좀 깨닫는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딱 하나. 광화문에서 외치는 여성분들이 어떤 뿔 달린 여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에이 군대나 가라 이 XX들이라고 욕하는 그런 찌끄레기들한테, 인간 쓰레기들한테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역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참 괜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남자로서 죄송합니다. 남자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뭐 제가 굳이 사과해야 되는 그런 성직자의 입장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사회가 아직도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좀 더 피해를 강요하고, 오히려 주변에는 온갖 추문들을 법정에서 다 끌어올려가지고 너 이랬지, 너 저랬지, 판결문에 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카니발 뒤에서 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지저분한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 오늘도 하루하루 개저씨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참 이런 게 있으면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초라해짐을 느껴요. 좀 더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을 전파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에서,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